Ask Professor 차 시간입니다. 37번째 시간인데 이제 주제를 바꿔서 물리에서 계란 무엇인가,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학적 계, 다음 시간에는 열역학적 계입니다. 역학적 계에서 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역학을 다룰 때 대상이 물체죠. 여기 이렇게 물체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중에서 내가 몇 개 추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를 내가 M1, M2, M3를 내가 계로 정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M1, M2, M3는 물체의 질량인데 그게 바로 물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내가 M1, M2, M3를 계로 정했다고 하는 건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이 M1, M2, M3의 위치 벡터를 내가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구할 때 다른 물체, 그 옆에 M4가 있다고 한다면 그놈의 위치 벡터는 내가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치 벡터를 구한다고 하면 그건 전부 다 내 계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위치 벡터는 어떻게 구할까? 위치 벡터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물리에서, 특히 역학에서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 굉장히 중요한 방정식이죠. 네, 그래서 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잘 알죠? F는 ma입니다. 이 F는 ma는 역학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을 기술하는 기본 법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본 법칙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자연현상이든지 그 자연현상을 이것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다. 또는 이제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현상을 설명한다고 하는 건 자연현상에서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있겠죠. 그러면 그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이 이제 생깁니다. 이런 법칙이 생기면 그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는 전부 다 이 F는 MA 가지고 증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공계의 각 전공마다 그 전공에서 사용하는 무슨 법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법칙 같은 것들을 왜 성립하는지 자신들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리에서 F는 MA를 이용해서 다 증명해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F는 MA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 식이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법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고등학교 때까지는 갖게 됩니다. 근데 F는 MA가 사실은 이 모양이 진짜가 아니라 어떤 모양이 진짜냐면 이런 모양이 진짜인데 여기에 dt제곱분의 d제곱 r이 바로 가속도에 해당하죠. r이 바로 위치 벡터고 t는 시간입니다. 위치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데 이건 바로 두 번 미분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 속에 미분이 들어가는 방정식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죠. 미분 방정식은 풀어야 되죠.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푸냐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인 미분 방정식이 여기 있다고 할 때는 여기서 이 미분이 있으면 미분의 분모에 있는 것이 독립변수고 분자에 있는 변수 저 R입니다. 위치 벡터. 그게 종속 변수인데 이런 미분 방정식에서는 풀이가 어떻게 되냐면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의 함수로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풀이가 뭐냐면 여기 위치 벡터가 시간의 함수로 주어집니다. 독립 변수가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 위치 벡터 RT라고 하는 건 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구한 위치 벡터 RT는 바로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 나온 요 질량이 대표하는 물체의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이고 이 위치 벡터가 바로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는 목표죠. 근데 이것을 풀어서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함수로 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렇게 구했으면 저 t에다가 어떤 시간을 대입하든지 그 물체의 위치가 툭 튀어나온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을 대입하면 그 물체의 오늘의 위치가, 내일을 대입하면 그 물체의 내일의 위치가, 100년 전을 대입하면 그 물체의 100년 전의 위치가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위치 벡터를 일단 구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냐면 그 물체의 과거, 현재, 미래의 위치를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알면 또 무엇을 안 것이나 마찬가지냐면 그 물체에 대한 모든 물리량을 안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 물체에 대한 물리량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체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 물체의 속도는 이 위치를 이 알고 있는 위치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또 어떤 시간에서든지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가속도도 구할 수가 있겠죠. 운동량도 구할 수가 있겠죠. 가운동량도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떤 물리량이든지 전부 다 이 위치 벡터를 시간의 함수로 안다면 어떤 물리량이든지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말은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냐면 물체의 위치 벡터는 그 물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물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연 현상은 전부 물체들로 이루어졌죠. 뉴턴의 운동방정이 그때 물체 하나마다 적용해서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의 위치 벡터를 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현상들은 물체들이 만드니까 이 현상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제 운동방정식의 풀이만 전부 다 구하면 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운동방정식의 풀이만 구하면 알기는 하지만 이 운동방정식의 풀이를 구하는 것이 뭐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에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물체의 운동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물체가 받는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에 나오는 이 힘은 어떻게 된 거냐면 질량 m으로 대표된 물체가 받는 알짜 힘입니다. 이 알짜 힘은 어떤 뜻이냐? 물체가 받는 힘을 모두 더한 합력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그 물체의 위치 벡터를 시간의 함수로 알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 물체가 받는 힘을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제대로 된 위치 벡터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 도왔는데, 그럼 도대체 힘이란 뭐냐? 힘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 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바로 무엇이냐면 힘은 반드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장 처음 나온 게 뭐냐면 뉴턴의 운동법칙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작용-반작용 법칙입니다. 작용-반작용 법칙이 바로 힘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물체는 반드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작용-반작용 법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기 때문에 힘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A가 B에게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다 이렇게 첨자를 붙이겠어요. 이때 오른쪽에 있는 게 원인이 되는 물체, 왼쪽에 있는 게 그 힘을 받는 물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F 밑에 있는 BA, 이걸 작용이라는 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이걸 작용이라고 부르면 반작용은 뭐냐면 바로 그것을 두 개를 바꿔 놓은 것입니다. FAB가 FBA를 작용이라고 하면 FAB가 바로 반작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 어떤 힘의 반작용을 구하고 싶으면 그 힘이 어떤 물체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지만 알아낼 것 같으면 이 두 개만, 그 원인과 받는 대상만 바꿀 것 같으면 반작용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뉴턴의 운동 작용 반작용 법칙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두 개는 합하면 0이다. 다시 말하면 두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 힘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도대체 힘이란 무엇인지는 별로 알 수 있는 게 없죠. 힘은 어떻게 정의된 것이냐면 힘은 두 물체가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정도입니다. 힘을 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건 뭔가 주고받는다는 거죠. 뭔가 주고받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용어로 대표해서 얘기한다면 그건 바로 에너지로 대표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작용한다, 누가 힘 작용한다라고 하면 그건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어떤 형태로 주고받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에너지로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게 힘이 작용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 개를 정했으면 물체가 받는 힘을 크게 내력과 외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력과 외력은 그냥 안에서 작용하는 힘이 내력이고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이 외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개를 정하면 어떤 개에 속한 물체, 그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내력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M1, M2, M3를 개로 정했죠. 그러면 힘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M1이 M2에 작용하는 힘, M2가 M1에 작용하는 힘, M2가 M3에 작용하는 힘,
작용하는 M3가 M2에 작용하는 이런 힘들만 작용하고 궤 바깥에 있는 물체와는 힘 작용하지 않을 때 이때 이 힘을 이런 힘들을 내력이라고 하고 이 내력은 여기서 여기 지금 얘기한 거 여기 F12는 어떻습니까? M2가 M1에 작용하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외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외력은 요 어떤 개에 속한 물체가 개 바깥에 있는 원인 때문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M4가 이렇게 있는데 M4가 M1한테 작용하는 힘, M4가 M2한테 작용하는 힘, M4가 M3한테 작용하는 힘 이런 것들을 요 개, 내가 지금 개로 정한 이 세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 외력에는 M4, M14, M24, M34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힘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내력과 외력이 무엇인지 정의하면 우리 개를 구분했을 때 닫힌 개와 열린 개, 클로즈 시스템과 오픈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잘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닫힌 개는 무엇을 닫힌 개라고 하냐면 내력만 받는 물체들의 모임이 바로 닫힌 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개 여기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M1, M2, M3는 여기에 자기들 사이에 내력만 받고 움직이죠. 이걸 우리가 닫힌 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닫힌 개의 특징은 뭐냐면 외부와는 힘을 작용하지 않는데 힘을 작용한다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에너지를 교환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닫힌 개에서는 외부와 에너지 교환이 없는 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열린 개는 어떻게 될까? 열린 개는 이렇게 있다면 자 여기에 물론 내력도 작용하지만 외력도 작용하는 그런 개가 바로 열린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깥에 있는 물체하고 외력이 작용하면 바로 에너지 교환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닫힌 개와 열린 개는 외부와 에너지 교환이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외부에 있는 물체와의 상호작용이 내가 정한 개에 속한 물체들한테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으로 결정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닫힌 개와 열린 개에 더해서 무슨 말도 있냐면 고립개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isolated system. 고립개는 그러면 닫힌 개와 열린 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죠? 우리 닫힌 개 아까 소개했습니다. 닫힌 개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내력만 받고 움직이는 물체들이 내력만 받고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부와 에너지 교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력만 받고 움직이는데 중간에 외부에서 물체가 하나 쑥 개로 들어와 가지고 기술하는 중간에 물체가 하나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 출입이 가능한 경우 닫힌 개는 물체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린 개도 마찬가지로 아까 어땠습니까? 내력과 외력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것도 역시 외부와 물체의 출입도 역시 가능한데 고립개는 어떤 거냐? 고립개는 바로 닫힌 개 중에서 외부와 에너지 출입이 없는 개 중에서 무엇도 없냐면 에너지 교환이 없다고 하는 거는 닫힌 개와 같습니다. 여기 하나 더해서 외부와 물체의 출입도 없다. 이렇게 딱 경계가 지어가지고 열린 개와 닫힌 개에서는 중간에 물체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절대로 물체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개 외부와 물체의 출입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고립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역학적 개에서는 개란 내가 위치 벡터를 구하려고 하는 물체들의 모임이 개인데 그 물체들의 모임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내력만 작용할 때는 닫힌 개, 외력만 작용할 때는 열린 개, 그리고 그 개에 어떤 물체도 더 추가되거나 물체가 더 빠져나갈 수가 없을 때 이것을 고립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연력학적 개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